소개받은 다이아몬드 강지영입니다. 네, 제가 자꾸 뒤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더니 아마 스마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썰렁했습니까?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부산에 이렇게 또 강의를 하러 왔는데, 오늘 제가 해야 될 과목은 1교시가 너첸볼츠 1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2교시를 맡아서 진행할 거고,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CLC라고 하는 그 코아리드 코스를 아마 처음 이렇게 입학하신 분들이고, 뒤에서 이렇게 저도 강의를 내내 듣는 동안에 이렇게 뵈니까 뒤에 모습들이 보이실 거잖아요.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너무 이렇게 또 집중해서 들으시니까 제가 뒤에서 더 정말 이 부산의 열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사실 에어컨을 제가 좀 틀어달라고 했거든요.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땀이 좀 날 것 같아서 앞 시간 이제 여러분들 강의 들었던 내용이 이렇게 6가지 주제로 들었었거든요. 사업 시작하기, 이제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그래서 실제로 이 너츠 앤 볼츠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이 파이프 관들을 서로 연결해야 될 때 이렇게 너츠와 볼츠를 가지고 이렇게 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얘기죠. 건축의 기본이라는 얘기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지난주에 혹시 배웠던 과목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과 탱코아. 그래서 탱코아는 실제로 이제 10가지를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거고, 오늘 다루는 너첸볼츠는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 방법론 12가지를 앞 시간에 6가지, 이제 후반전에 제가 6가지, 지속적인 후원에서부터 자세와 자기 이미지까지 이렇게 12가지를 가지고 다루고, 저는 이제 6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도 다룰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사회자분도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는 이제 그 아메이 사업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직업으로 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좀 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법정 교육들 매년 들어야 되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성희롱, 개인정보 장애,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뭐 이렇게 퇴직연금까지 해서, 아니면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경우는 산업안전, 이런 어떤 교육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하는 창원에서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시간 강사로 법학 과목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벌써 학위 받은 지가 한 20년 정도 됐네요. 그럼 10대 때 받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헬스 비전 이렇게 강의할 때 본사에서 이 화면을 딱 이렇게 틀어놓고 보여주는 이 화면 있잖아요. 누구로 보입니까? 아인슈타인으로 보이죠. 혹시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을 살짝 벗고 한번 봐주실래요? 뭐가 보이죠? 마릴린 monroe가 이렇게 살짝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눈을 좀 시커지 살짝 이렇게 흐리게 해서 보면 마릴린 monroe가 보이고, 내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인슈타인으로 보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대로 보면 아인슈타인으로 보이지만, 살짝 시력을 그냥 흐리게 해서 보게 되면 여성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도 여기 똑같이 이제 1시간을 앉아 있지만 바짝 정신을 좀 차리고 단디 보면, 그죠? 예, 단디 보면 뭐 들리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잘 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잠깐 이미지를 보여드렸고, 어떤 분의 강의를 들어 이렇게 보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기억의 반대라는 말이 어떤 단어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혹시 기억의 반대는 어떤 단어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 기억의 반대. 망각, 그죠? 사전적 의미의 기억의 반대는, 기억이 있다라는 건 뭔가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걸 잊어버리는 걸 우리는 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 기억의 반대는 상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 뭘 기억하는 거죠? 과거에 알고 있는 걸 기억하는 거고,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내가 상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늘 과거에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항상 미래를 보며 사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이제 이 CLC를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과거보다는
내일이 5년 뒤가 10년 뒤가 어때요? 좀 더 희망적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의미로 이런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윤종록이라고 하는 전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이 요 데이터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후츠파 정신으로 리드하라라는 주제에서 실제로 이분이 이제 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원래 이 단어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 대통령인 시몬 페레스라는 이분이 이 윤종록 차관에게 자기가 이제 당연히 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상상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뭔가 자기가 보는 관점을 또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꾸신 분이 이 이스라엘의 전 대통령의 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은 강의를 다니시는데 그분 강의 뭐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창업 정신을 이렇게 정신으로 하는 후츠파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있대요. 혹시 후츠파 정신이라는 말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잘 없으시죠? 저도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분이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많이 갖고 그쪽에 가서도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후츠파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로 보면은 약간의 당당함, 좀 더 우리 경상도로 보면 똘끼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고 당돌하게 뭔가를 행동하는. 그래 어떻게 보면 창업 정신에 좀 더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당당한 걸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죠? 뭔가 좀 건방지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단어가 후첩한데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안 해본 일을 새로운 업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도전 정신이라고 필요하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창업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1년 동안 창업하는 그 나라의 창업 개수나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는 창업의 개수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나라는 엄청난 창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창업은 과거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미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도 또 하나는 보면 전혀 다른 관점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아미 사업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미래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저랑 한 시간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6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사업 설명이었죠. 사업 설명. 그래서 누군가를 이름을 적고 명단 작성을 하고 명단 작성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만나자. 그래서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 약속을 정하죠. 그래서 약속을 정해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상대방들이 반응을 나타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래. 아메이는 제품은 좋으니까 내가 소비자 할게. 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도 옛날에 치약도 써봤고 바디로션도 써봤니까 제품이 좋더라. 그래서 나도 아메이 제품은 쓸게. 이렇게 이제 소비자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한 50만 원 정도 부업으로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부업에서 그 정도로 돈이 들어오면 괜찮겠네. 그럼 나도 너처럼 내가 하는 일 하면서 이렇게 강의장에 나와서 한번 들어보고 뭐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벌면 괜찮겠네라고 해서 부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요 정말 아메리카 빅 비즈니스네. 정말 연봉을 1억을 10억을 벌 수 있어? 그럼 나도 이걸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업 설명에 대한 각자의 반응들이 있겠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대답을 했죠. 나는 언니야 자신 없다. 나는 그냥 소비만 할게. 그러고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 나도 5만 원 10만 원 정도 캐시백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진짜 빅 비즈니스로 생각을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 반응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보면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게 지속적인 만남과 후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미팅에 CLC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 한 번 그네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와서 이 3월 달에 이런 CLC가 있는데 같이 언니 한번 들어볼래? 동생 같이 한번 들어볼래? 오빠 한번 같이 미팅 한번 들어볼래라고 하는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번부터 6번까지가 중요한 게 물론 중요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7번에 보면 후속 조치, 지속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는 팔로우 팔로스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만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보니까 상대방들이 내가 사업을 이렇게 제안했을 때 노라고 보통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나 옛날에 아미 해봤다. 나 지금은 내 관심 없다. 바쁘다.
아니면 나의 아내가 남편이 싫어한다. 뭐 이런 식의 노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반응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분이 아메이 사업을 진정 좋아하고 잘하고 했다면 저에게 알렸겠죠. 그분이 먼저. 맞겠죠? 그럼 여러분이 알렸다라는 얘기는 그분은 아메이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렇게 그닥 아메이를 하고 있거나 좋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내가 가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예스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처럼 나의 스폰서가 나도 처음에 노하고 나도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만나서 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내가 알리는 그분들도 똑같은 반응일 거다라는 걸 인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내가 자주 만나서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 내가 아메이 제품이나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인내도 필요하다. 때로는 나의 말보다는 책과 응원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계속 만나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왜 계속 만나야 되는가? 아니면 나의 입장에서는 왜 자꾸 스폰서가 나보고 뭘 하라고 그러시죠? 강의 좀 들어봐라고 유튜브로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책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알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폰서님이 나랑 같이 아메이 하자 이것보다는 아메이를 좀 제대로 알아봤으면 좋겠다. 제대로 알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사람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이 완전 천재나 별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들 빼고 저를 포함해서 그냥 평균인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거에 익숙한 패턴대로 사는 것, 즉 안전한 걸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삶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기존에 하던 그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의 본능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그거 자체가 뭐라는 거냐면 스트레스다라는 거죠. 뭘 조장하냐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지 않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자리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 죽었어요.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죽어 있어요. 차가 달려오는데 불안하지 않아. 두렵지 않아. 그래서 맞닥뜨려 안 살아 계시더라는 거죠. 그럴 거잖아요. 산에 갔는데 멧돼지가 나를 보고 와.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고 해서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녕 했다가는 죽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능은 뭔가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불안하고 두려운 게 정상이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도 처음에 여러분들 탁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하던 어떤 생활에 가족 관계에 친구 관계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이 내일과 똑같은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원하더라? 더 나은 삶, 즉 변화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그 변화가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인간은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에 조정되고 있고 이 무의식은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규정하고 자의식은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유전자는 선사시대부터 본능적으로 이 편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인해서 새로운 일을 못하게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먼저 이 무의식의 방어 기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낸 스토리 50개를 들어야만 이 무의식의 균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지금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아니면 1년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이 준 성공 스토리, 아메이를 해서 다이아몬드나 또 다른 핀을 성취한 사람들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메이를 알아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의를 하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은 예의상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다음 달에는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무의식의 균열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정말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평범했던 사람들이 성공한 스토리를 계속 들어야 이 아줌마도 그냥 가정주부였는데 다이아몬드 아니 FCA가 됐네. 이 아저씨는 그냥 택시 기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네. 이분은 그냥 직장을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FCA가 됐는데 이런 스토리를 계속 듣다 보면 내 무의식에 그럼 나도 한번 해봐.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감들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생긴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진주에서 한 15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강의를 막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PPT라고 해서 화면을 보니까 보고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을 땐 판서를 했거든요. 강사분들이. 즉 칠판에다가 분필을 가지고 이걸 썼다라는 거죠. 썼다라는 얘기는 본인의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거나 종이에 조그만하게 적어와서 이게 옮겨 적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평상시에 자기가 강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직장 다니는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됐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써본 경험이 없었던 분인 거죠. 1시간 40분을 1시간 30분을 강의해야 되는데 한 40분 강의를 하는데 끝나버릴 정도로 너무 떨면서 막 제가 봐도 불안할 정도로 너무 떨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도 다이아몬드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분이 하는 거 보니까 왜 그런 자신감 있잖아요. 내가 해도 저보다는 잘하겠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든 잘한다고 해서 어떤 분은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뭘 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강사가 저런 것도 못하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야,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얻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 다양하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다양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내 무의식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균열이 일어날 때 아메이가 제대로 조금씩 알아볼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요 자청이라는 작가가 쓴 역행자라는 책이 이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고 2003년, 2023년도에 나온 책인데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왜 스폰서님들이 학습을 하라 그러고 음원을 들어봐라 그러고 책을 읽어봐라고 하는지 이유가 아미 사업가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영업을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한 책의 내용이라서 한번 들고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팁들이 많아서 한번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뭔가 성공한 케이스를 들으면 이제 이 균열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유튜브를 또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시죠. 저만 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보시죠. 저도 보다 보니까 유재석의 유퀴즈를 이렇게 짤로 이렇게 오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중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 한가람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유퀴즈에 출연이 됐더라고요. 왜 나왔냐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빌보드 차트에 빌보드라면 세계적인 팝이나 이런 것들이 유명한 노래가 올라가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되게 성공했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가수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그럼 어떤 과정으로 빌보드 차트까지 올라가게 돼서 성공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친구가 보니까 고3 수능이 끝난 뒤에 마산에서 요 인근에 마산 있죠, 그죠? 아는 동네죠, 그죠? 그 마산에서 수능 끝나고 바로 서울에 왔더라는 거죠. 뭐하러? 노래하러. 기타 하나 들고 200만 원 들고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제보 줄 사람도 없으니까 하루에 10,000원만 쓰자라고 하면서 저녁에 홍대 거리에 놀이터에서 노래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눈 마주치면 노래 시작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지내다 보니까 147일째 노숙을 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저렇게 길에서 촥 하고 노래 있으면 지나가는 누군가 기획사들이 와가지고 너의 노래를 내가 감동을 받았으니 너는 우리와 기획을 해서 막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을 하고 마산에서 올라가는데 아무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200만 원을 또 모아가지고 방을 구한 게 아니라 지하 창고에다가 노래 연습을 너무 이제 자기도 보니까 우리 마산에서는 좀 먹어주는 노래였는데 서울에 와서 불러보니까 자기 노래가 잘하는 건지를 전혀 아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본인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는 가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하에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세면대나 뭐 화장실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창고를 하나 빌려서 노래 연습실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노래를 이렇게 불렀냐면 그냥 20살이 올라가갖고 이제 그냥 17년 한 37살까지 저렇게 연습만 하면서 돈을 벌지 않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노래를 17년간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거죠. 노래를 길에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연습해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아서 피노키오 혹시 들어보셨죠? 사랑과 우정 사이. 거기에 이제 이 친구가 우연하게 이제 그 보컬을 뽑는다라는 거 밴드에서 보컬을 뽑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여를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보컬이 된 거예요. 사랑과 우정 사이 이렇게 노래 불러가지고 그 이제 우리도 생각하면 다이아몬드가 됐다라는 얘기. 와 다이아몬드 됐는데 무슨 일이 딱 생겼냐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아무도 공연에 자기를 불러주질 않는 거죠. 정말
엄청 오랫동안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내가 노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코로나가 생긴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서 본인이 내가 진짜 운이 없는 사람인데 괜히 내가 요거 노래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랑과 우정 사이 이 피노키오 이 밴드 자체도 내가 망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자책이 들면서 힘들어했던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무대는 못하니까 방송에서 하는 뭐 이렇게 그 오디오 뭐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그런 데 참여를 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그 중식이 밴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노래를 본인이 처음부터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요 노래를 커버링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전곡을 노래 불러서 주니까 너가 너무 이 표현을 잘했다. 그래서 이 곡을 널로 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르게 된 노래가 반딧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래 끝에 이제 유재석이가 항상 그 유퀴즈에서는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지금은 이 노래를 통해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갈 정도로 유행한 사람이 됐는데 너의 20대 정말 그 노숙하고 있는데 너에게 네가 한마디 해준다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에게 정말 이게 울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또 이렇게 눈물 좀 흘리고 그러다가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로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언젠가는 될 거니까 언젠가는 될 거니까 한 번에 빨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은 제대로 된 일은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 이제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계시는 분들은 다 다이아몬드를 꿈꾸고 앉아 계시는 거 맞죠? 정말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이렇게 여러 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멋진 아마 여러분들도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보면 여덟 번째죠. 여기서는 예, 사업 키우기인데 지금부터는 제가 노래를 트는 바람에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따라와 주실 수 있겠죠? 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사업을 키우고 싶죠. 이제 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즉 여러분들의 매출을 늘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늘리냐? 첫 번째는 제품 애용을 해야 된다. 아메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광고 사업이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무슨 사업이다? 광고 사업이다. 무슨 광고? 부정 광고 사업. 입을 열면 아메이 사업을 문을 연 거고 입을 닫으면 아메이 사업의 문을 닫은 거다. 내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문을 연 거고 아메이 사업에 대한 입을 닫으면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있느냐 제품 애용은 뭐 누트리라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리도 있고 이런 이제 오랄 케어 그다음에 바디 케어 헤어 케어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정수기 그리고 아메이 홈 아메이 퀸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굿모닝 아침마다 유산균 그리고 이제 단백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공복에 미지근한 물 이렇게 이제 마시는 걸 이제 건강한 루틴을 위해서 삶에 있어서 질을 우리가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뭐 돈이 많든 뭘 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의 가장 기본은 건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을 만들자라는 캠페인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굿모닝을 한다라는 얘기를 물 마시고 유산균 먹고 단백질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한 10만 9천 원 정도 한 달에 이 정도는 우리가 투자가 아니라 내 몸의 건강을 챙기는 하나의 루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장바구니로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되면 다음 달부터 5천 원 6개월째 많은 그리고 이제 12개월째부터는 15,000원이라는 에이크리 머니도 주고 이걸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만들어 나가는 게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 먹다가 내 주변에 이렇게 알리면 되는 일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수익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잘 아셔야 될 게 제가 잠깐 이쪽으로 가보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스폰서님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 달에 20만 포인트 3% 6천 원을 받아보니까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20만 포인트 아까 그 굿모닝을 하면서 포인트를 모았더니 1일부터 말일까지 모았더니 6천 원을 받는 경험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도 좋아서 A에게 B에게 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미는 결국 포인트를 1일부터 말일까지 모으는 건데 그룹으로 모아서 포인트를 이렇게 매출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 그룹은 20만을 쓰는 사람이 4명이니까 80만 포인트 몇 프로죠? 6%. 그러면 6 곱하기 8이니까 6, 8이 40, 4만 8천 원 전체 캐시백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걸 스폰서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하의 매출을 빼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냐? 20, 20, 20 3명이 썼으니까 60만 매출에서 6% 3만 6천 원 빼고 나면 스폰서는 12,000원. 여러분은
36,000원에서 A, B에 6,000원 주시면 빼고 나면 24,000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설명을 이미 들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스폰서님보다 매출은 적지만 보너스는 2배로 더 많다라는 거죠. 즉 아메이는 절대 선착순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무조건 위에 있다고 해서 보너스를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떳떳하게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알아보라고 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리면 앞에 앉아 계시는 입가자분이 스폰서님보다 훨씬 더 보너스를 많이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노력순으로 보너스를 가져간다라는 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이해하고 나니까 내 이하에 20만 포인트를 받아본 세 사람을 이렇게 내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서 내가 9%가 되면 약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오고 내가 9%를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세 분을 9%를 같이 이렇게 매출이 만들어졌더니 나를 브론즈 빌드라고 하고 저렇게 한 7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오고 내가 이제 브론즈 빌드를 되어본 그 경험을 가지고 내 세 명의 파트너를 브론즈 빌드를 만들었더니 나는 이제 어떻게 되죠? 1,000만 짐이 넘어가는 23% 정도의 이렇게 한 250만 원 정도 월에 캐시백을 받는 그런 어떤 이제 네트워크 회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의 내가 그러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이 부분은 요 앞주에 보니까 우리 하수경 리더님이 설명을 또 OM에 잘 해주셔서 짧게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앞에 계시는 분이 보니까 이제 한 10년 뒤면 45세가 되죠. 그죠? 그럼 45세가 될 거라고 보고 45세에 이제 내가 아메 사업을 안 하고 65세인 20년 뒤에 은퇴를 하고 싶은 거예요. 65세에는 은퇴를 해서 나는 더 이상 돈을 벌고 싶지 않다 아니면 돈을 벌 수가 없다. 두 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년 뒤에 내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연금을 가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15년만 납입을 하는 거죠. 5년은 쉬고 왜냐하면 62년은 내가 일을 못 할 거니까 15년 동안 납입을 하고 65세 이후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받아내려면 어느 정도 내가 매달 15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냐면 380만 원을 매달 15년 동안 한 달도 안 그러고 매달 납입을 해야 300만 원을 20년 뒤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가가 반영이 안 된 채로.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이게 쉬울까요? 그냥 암이 하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무의식의 균일이 생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의식의 균일.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45세에 시작을 해서 65세에 연금이 개시되고 납입을 5년으로 한다. 나 5년 만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될까? 내 목표를 그렇게 잡았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한 달에 얼마의 적금을 넣고 있는 거냐면 1,000만 원의 적금을 넣는 5년 동안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이번 달에 내가 뭘 못 받았지만 캐시백 10,000원도 못 받았지만 나는 5년 뒤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순간 나는 이번 달부터 1,000만 원의 적금을 넣고 있는 그런 사업가가 바로 돼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에메랄드가 된다면 2,400만 원을 난 5년 만에 에메랄드가 될 거야. 그럼 나 한 달에 얼마씩 적금 넣는 사람? 2,400만 원을 매달 5년 동안 적금을 넣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달이 나는 얼마의 적금을 넣고 있는 사람인지 내 목표에 따라서 나는 380만 원의 적금을 넣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니야 1,000만 원의 적금을 넣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2,400만 원의 적금을 넣고 있는 에메랄드를 도전하는 사람이야. 누구라도 앉아 계시는 분이 앞에 앉아있든 뒤에 앉아있든 어떤 목표를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메이는 내가 이렇게 연금 같은 소득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당장에 들어오는 노동소득이 아니라 평생 나오는 연금 같은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성장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반복구매, 치약이 쓰면 떨어진다라는 거죠. 샴푸를 쓰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제품이 증가가 되고 회원수가 증가가 되고, 그리고 사업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내가 보니까 제품 애용이 잘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한데 내가 아메이를 정말 아까 5년 만에 나는 에메랄드가 돼서 지금 45세인데 50부터 정말 내가 에메랄드 돼서 한 500만 원, 600만 원 들어오는 그런 연금을 가질 사람이 약간 2,400만 원 정도 월에 매출이 아니라 수익을 받는 그런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하는 정도인데, 거기에 따른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제품 애용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업 성장의 속도가 더뎌진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목표 설정에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보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 자체를 목표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절 안 받는 걸 목표로 하니까 두려운데 거절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100일간의 거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제 거절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거절 자체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이라는 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암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게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지. 그래서 1년 뒤에 같은 이미 이 친구는 암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년 동안 혼자서 마음앓이 하는 거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내가 그런 생각조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죠. 말하지 않는 순간 모른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근데 안 그래도 회원 가입하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치약 사려고 했는데 사람들마다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미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계속 이제 거절 받아라고 하는데 오히려 거절을 못 받아요. 그게 더 힘들어요. 회원 가입해달라고 했더니 가입이 돼버려 이렇게. 그죠? 뭐 이번에 프로모션 공기청정기 이렇게 있는데 하는 거 있는데 좀 다른 때 같으면 뭐 어려워서 말을 못 꺼낼 상황인데 이야기했더니 언니가 그래 한번 줘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거절받기가 어렵다니까요. 거절받는 게 목표일 때는 거절받기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시도해 보시는 것도 프로모션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어때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를 계속 만날 수 있겠죠.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사업 설명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내 행동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앞 시간에 횟수에 도전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죠. 그들은 그의 몫인 거고 나는 그냥 거절 자체도 오늘 한번 거절 받았네. 이게 그냥 나의 하나의 미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째는 시스템과 사업 도구라는 거죠. 이 시스템과 사업 도구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능성의 효과와 확실성에 대한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봐드릴게요. 0%의 이길 확률인 도박에는 아무도 베팅을 하지 않는데 1%의 승률만 올라가도 사람들은 가능성이 1%만 있어도 0.0001%만 있어도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로또라는 거죠. 사신 분들 있죠? 저만 샀나요? 안 될 줄 알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가능성에 도전하는 게 경마고 로또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확실성의 효과예요. 즉 10억의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90%고 비용이 90% 승소하면 1억. 그다음에 이제 10억을 소송을 하는데 승소하면 90% 승소하면 1억. 100%를 승소하면 비용이 50억, 그러니까 5억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1안을 선택할까 2안을 선택할까라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받아야 될 돈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90% 승소할 확률이 있다 그러는데 비용은 1억이야. 근데 100% 내가 10억을 받아내 준다 그러면 5억이라도 두 번째 걸 선택하다는 거죠. 확실한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모시고 스폰서님들은 이 자리에 초대한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 대한 가능성과 여러분들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했냐면 같이 아메이를 알아보자, 같이 아메이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은 뭐가 아니다라는 거죠. 또라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안 될 사람한테 계속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불가능한 사람한테 계속 와서 아메이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바보 아니에요? 맞죠?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시작하면 가르쳐주는 교육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생필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라는 거지. 저 두 개가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메이를 알릴 수가 있게 된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복제 사업인데 지난주에 배웠던 탱커와 이 너츠앤볼츠가 바로 시스템이다. 이 방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왜 시험이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쳐보셨죠? 좋았어요? 싫었어요? 싫었죠? 왜요? 답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옆에 답지 나눠놓고 치면 어때? 싫어 안 좋아요? 치는 대로 백지일 거잖아요. 아멘은 그런 거거든요. 답지를 주고 해보자는 거거든요. 탱크아와 너첸볼트라는 답지를 주고 이대로만 하면 성공한다라고 답을 주는데 본인이 답을 안 보고 자꾸 문제를 푸는 거지. 그게 틀리는 거죠. 맞죠? 답을 이미 줬는데 본인이 답지를 안 보고 자꾸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답지대로만 하면 무조건 하고 100%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탱크화와 너츠앤볼츠라는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2호년의 다이아몬드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건 이 2호년의 다이아몬드가 되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은 이 비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비전 보너스. 어느 정도냐면 나와 있죠. 위에 노란 글씨 얼마요? 14억.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지금 시작해서 지금 3월 달이잖아요. 맞죠? 3월 달 맞죠? 그럼 이제 4월 달부터 내가 시작해가지고 4, 5, 6, 7, 8 딱 요 5개월 동안 집중해가지고 나 9월 달부터 1,000만 점 할 거야라고 마음 딱 먹으면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9월 달에 어떻게 해요? 1,000만 점을 해서 1년 동안 파운더스 플래티늄 스폰서인데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연 한 6천만 원. 그 다음에 3명을 플래티늄 만들면 에메랄드 연 9천만 원. 그 다음에 3명이 더 조인되면 다이아몬드 1억 5천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비전 보너스로 1억 5천을 빨간 것이는 더 준대요. 원래 받는 거에 1억 5천을 더 준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운더스 EDC가 되면 빨간 것이로 2억 5천을 더 준대요. 저걸 다 더하면 14억. 몇 년 만에? 5년 만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나는 저 돈이 필요하다라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으로 보이고 내 돈, 나 저거 필요 없다라는 분에게는 의미 없는 돈이다라는 거죠.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는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스폰서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는 거죠.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내 주변에 아까 명단 작성하듯이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 자영업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서 6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도와서 플래티늄 만들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만들면 파운더스 EDC까지 점수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14억을 아메에서는 되면 준다. 이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면 주겠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나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요때 다이아몬드밖에 못 됐어. 그래서 전체 합쳤더니 한 4억밖에 안 되네. 그럼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왜? 아메에서는 요 뒤에 6년을 요처럼 똑같이 준대요. 근데 이미 나는 6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EDC, 파운더스 더블 이렇게 치면 한 20억에서 한 25억 정도를 6년 만에 또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내가 5억 받았고 5년 동안에 뒤에 20억을 받으면 한 10년, 12년 만에 한 25억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관심이 없으면 돈이 필요 없는 분이겠죠. 그죠? 돈이 많아가지고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상속을 받을 그런 재산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정말 이 돈이 탐이 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스폰서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잘 보셔가지고 만들어내면 좋은데 그런데 내가 저걸 만들기 위해서 5년 6년을 열심히 10년을 뛰었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회사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 회사의 창업자 그리고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잘 알아보라고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폭과 깊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내가 직접 알리는 퍼서널을 폭이라 그러고 내가 알린 사람의 깊이를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문용어로 달아준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달아주는 거를 우리는 깊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요건 스폰서님들한테 한번 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째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의사소통.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의사소통인 거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인간관계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불행은 뭐로부터 오는 거죠? 사람과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는 거잖아요.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게 실제로 우리는 학교 과정에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장 인간관계의 바이블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뭐죠?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책은 한번 인간관계를 잘 알아보고 싶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 책에 카네기 코스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미인 대칭 비비불 이게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는 핵심적인 단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간관계는 미인 대칭 비비불만 하면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나의 행복지수는 올라간다. 뭐라고 얘기냐면 미소, 미는 미소, 미소 짓고 인사하고 그리고 대는 대화하고 칭은 칭찬하고 그리고 비난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비난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협조를 하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미인 대칭 비비불 저것만 하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내 사업장에서 요 공식만 그대로 가져가면 인간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끼리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스폰서님과는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형제 파트너에게는 아멘 사업 잘 되니까 같이 한번 잘해보자. 비즈니스 보너스 14억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화이팅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를 사랑하고 소비자도 사랑하고, 이런 어떤 의사소통 방법으로 지내시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록펠러라고 하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미국에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죠? 헨리포드가 자동차를 만드니까 록펠러 눈치가 빨라가지고 헨리포드처럼 자전거를 만들 만큼의 머리는 좋지 않지만 눈치가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이 차들이 전부 다 뭘 넣어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는 기름을 넣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전역의 정유와 그리고 이제 주유를 하는 그걸 독점해버린 사람이 록펠러가 돼서 엄청난 부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말을 한 게 있는데, 이분의 이제 성공자의 언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성공의 비밀은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아메이가 그런 거죠. 누구나 쓰는 생필품인데 그거는 평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군가와 함께 쓰고 알리는 행동은 남이 하지 않는 걸 내가 비범하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부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부유해주고 싶다면 소유하고 있는 돈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도록 하라. 개인적으로 일해서도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 즉 자산, 자본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해라. 내 노동력만 가지고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다. 라는 얘기를 록펠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아메 사업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저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 채우겠을 뿐이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아메 사업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가 뭔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뭔가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지만 누굴 후원하면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을 후원하면 되는 거 같죠. 맞죠? 스폰서님 먼저 저를 후원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 말씀을 잘하냐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할 게 없는 게 나를 보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후원을 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펼쳐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돈만을 위해 깨어있는 하루 종일 돈을 버는 것보다 비열하고 한심한 사람들 알고, 그러니까 계속 돈만 노동일만 하는 것처럼 비참해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임을 믿어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치약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샴푸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비타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못 먹어요?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물하고 알약하고 이렇게 삼키면 들어가시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나 못한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모든 권리가 책임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훌륭한 리더십은 평범한 이들에게 뛰어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여줘. 이 자리에 평범한, 저도 직장인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뛰어난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내 파트너, 내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아메이 사업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아메이 사업 무슨 사업이다? 시스템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 그냥 나와 같이 공부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잘 떠들어주면 같이 듣고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자세와 자기 이미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 혼자 너무 흥분했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5분 만에 제가 또 자세와 이미지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자세가 필요한데 아메이 사업을 하려면 자세가 중요. 아까 앞 시간에도 사업 설명할 때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내적 자세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는 배우는 자세, 빨간 글씨로 배우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배우는 자세는 뭐가 되어야만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나는 아메이 사업이나 아메이 마케팅이나 아메이 수익 구조나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이게 되어야 겸손해야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나 다 안다 그러면 절대 배울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아메이 사업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일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잘하지만 아메이는 나는 내가 안 해본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안 써본 제품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와서 나는 배워야지. 이런 분이 아메이 사업을 제일 잘하게 된다. 그거 외에 이제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당당하고, 그리고 이제 빨간 글씨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끈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끈기 있는 자세. 그리고 이제 자기 이미지를 사업가다운 어떤 복장과 표정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여러분들 보면 만 가지 아메이 사업이 있습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메이가 싫었던 이유는 그 하는 그 사람이 싫어서 아메이를 안 알아본 케이스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즉 아메이는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에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업으로 접근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틀 전인가 회사에서 한참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형수님이 이제 친형수님은 아닌데 형님이니까 형수라고 해야죠. 전화를 받았죠. 받으니까 자기 앞에 있는 이제 친구가 기존에 이렇게 먹는 사진을 하나 탁 이렇게, 우리가 뉴트리라이트 건강식품인데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재영아 너도 이거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당연히 해줄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딘데 했더니 진주래. 나는 창원에 있는데 그 많이 하니까 지금 밥 먹는데 그 다음 말 그냥 커피 마실 그래.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지고 쫙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쭉 보니까 뭐 이렇게 더블 엑스랑 오메가 3랑 그다음 칼맥디랑 그거 외에 보니까 밀크 시슬이랑 뭐 가리랑 뭐 아세로랑 뭐 여러 가지를 먹는데 그 봉지 안에는 한 7가지 제품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요대로 해주면 당연히 되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기 와서 부산에 패킹지 하나 사와 들고 갔거든요. 그 왜 그분한테 안 주니까 이제 그분이 보기 싫대. 친구인데 너무 보기 싫대. 그래서 저한테 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퍼스널 브랜드가 어떻게 내가 아메이를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가나 이렇게 함부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퍼스널 브랜드를 어떤 자세와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것도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닝이라는 교수와 크루그라는 학생이 이제 둘이가 만든 하나의 효과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더닝 크루그 효과라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CLC 듣고 사업 설명 들으면 와 내가 못 보던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되는 거야. 나 곧 다이아몬드 이러면서 확 이렇게 자신감이 확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몇 명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보는 거죠. 내 아메 하기로 했는데 혹시 아메 하나 이것도 아니야. 니 아메 하나 이렇게 물어봤다가 함부로 막 그런 거 하지 마라. 옛날에 막 누가 하다가 이혼했다가 막 망했다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자신감이 갑자기 계곡을 타고 쫙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팅장에서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90%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10%는 아, 이게 내가 어설프게 알고 전달하는 일이 아니구나. 아, 그때 강사가 제대로 배우고 하라 그랬는데 이때부터 내가 제대로 배워야지. 그래, 스폰서 연락해서 책 좀 줘봐라. 강의 한번 줘봐라.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이 장업자의 철학과 아메 사업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이제 연금 소득에 대한 필요성과 노후가 길어진다는 현실 점검과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럼 이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대부분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나갔다가 다 이렇게 거절당하고 계곡에 빠져서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 이건 아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렇더라. 스포츠가 됐든 예술이 됐든 공부가 됐든 뭐 좀 시작했다가 다 내려앉은 이유가 저런 곡선을 가져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시고 아 나는 저렇게 절망의 계곡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아 지금부터 다시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저는 직선이 아니라 저는 곡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잘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잘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저는 곡선으로 성공이 만들어지는 거지.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이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해 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실 때 유튜브에 또 검색을 막 하실 때 유키즈의 김연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내려가시는 길에 귀에 꽂고 한번 들어보면 되게 이 친구도 10살짜리거든. 2014년에 10살에 작년에 유퀴즈에 나온 거죠. 왜 나왔냐 보니까 로마 공항에서 이렇게 바이올린 그 연주를 프랑스의 이제 그 피아니스트가 막 연주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저도 연주해도 돼요. 그러니까 해봐라. 내가 둘이서 막 연주했는데 그게 1억 6천 뷰를 찍은 거죠. 그래서 유퀴즈 유재석이가 이제 부른 거죠. 아, 너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진짜 대단한 게 9살 나이로 전 세계 국제 음악 콩쿠르 1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역대 최연소로 1위를 하고 막 이런 국제 콩쿠르 1위를 다 했더라는 거죠. 근데 계속 1위만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해에 3등인가 했더니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울면서 막 연습하는 게 동영상이 막 나오거든요. 막 연습을 해요. 울면서 이게 안 돼 하면 짜증내면서 막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나가서 1등하고 몇 살짜리가 9살짜리가 우리 9살 넘죠. 그래서 몇 살에 시작했나 보니까 4살에 시작했대요. 바이올린을 저렇게 해서 손이 어떠냐 보니까 손에 막 물집이 다 잡혀가지고 그리고 귀도 보니까 뭐 하도 바이올린 옆에 대가지고 저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하루에 몇 시간 연습했냐 그러니까 최소 이게 6시간 반 하루에 이게 바이올린만. 근데 그렇게 그냥 연습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5살 때부터 글을 쓸 수 있을 때부터 일지를 적어 우리 탱과 일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매일매일 일지를 적어가면서 어떤 식으로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고 극복해야 될 게 있대. 끝까지 하기, 꼼꼼히 하기, 문제 인식해가면서 하기. 몇 살짜리가요? 9살, 10살짜리가. 그리고는 왼손이 꼬는 시인데 고민이 있대. 어떤 고민이 있느냐. 포지션에 있어서 손 모양이 조금 뭔가 안 돼가 있고 압력이나 속도나 감정의 손목에 이게 좀 내가 잘 안 되더라. 활로 표현할 수 있는